죄송한데 저쪽 아까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과 김봉수입니다. 저도 이제 이 발표 보면서 느낀 점이 저희 대학이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예술 전공 비율이 높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떠한 잘못이라는 듯한, 그러니까 좀 잘못되고 있다는 방향이라고 이제 제시한 느낌이 받았는데요. 그 예술대학 비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왜 잘못인지,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청원을 줄일 때 왜 예술대학 측에서만 줄여야 되는지, 그 이유가 취업률 때문인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 예술대학은, 저희 전공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 말씀 더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듣고 학생들이 원하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를 선택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대학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술대학에 있는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 달려와서 한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친구들까지 다 같이 취업률이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아예 그냥 똑같이 그냥 판단해 버리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알았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안녕하십니까, 저 예술대학 연극학과 학생입니다. 전영라고 합니다. 아까 그 같은 얘기인데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아까 그 피어 그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지금 아까 PT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비교군의 대학들이 성균관대 혹은 뭐 한의학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는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예술대학 소속이어서 그런지 예술대학에 대해서 궁금점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예술하고 있는 연극학도들이나 혹은 뭐 음대, 미대 여러 가지 예술을 탐구하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지금 그 피어 그룹군에 대해서 혹시 그 지표가 정말로 취업률이 많이 아까 적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그 질문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2011년 본분교 통합 당시의 기획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상황을 제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제 본분교 2011년에 통합을 할 당시에 그 본분교 통합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였냐면 서울과 안성 캠퍼스에 있는 유사중복학과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에 경영대학이 있었고요. 안성 캠퍼스에는 상경학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그러니까 서울에도 경영학부가 있었고요. 안성에도 경영학부가 있었고, 서울에도 경제학부가 있었고요. 안성에도 경제학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유사중복학과를 없애야 되니까 학교의 선택이었죠. 뭐 서울을 없애든 안성을 없애든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서울 경영학과를 없애는 것보다는 안성 경영학과를 이제 통합을 시키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게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당시 정원이 제 기억으로는 한 60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상경학부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부터 모집 단위를 이제 안 뽑으니까 그 600명은 안성 어디에다가 둬야 되잖아요. 그 정원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600명 가까운 정원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생명공학대학, 예술대학 이런 데다가 잠시 이제 속된 편으로 파킹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대학 정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85명이 지금. 그러니까 그때 파킹해놓은, 본분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파킹해놓은 그 인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대학을 우리가 경시를 해서 예술대학이 만만하니까 없앤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경학부 정원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지금 그 두 번째 퓨어 그룹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건 뭐 작타가 공연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예술대학은 아까 우리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계열별로 뽑아가지고 하는 시스템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1학년 때부터 자기 전공으로 들어와서 그냥 계속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대학에서 어느 바보가 취업률로 경쟁력을 평가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있잖아요.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항상 약간의 이제 우리가 많은 대상을 두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적 수요란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취업률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되지만 이제 그 사회적 구조의 대학 부분은 그렇게 예술대학 관련한 이슈들은 굉장히 작은 이슈였었어요. 그 외에 다른 학과들의 문제였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술대학 관련한 이슈들은 분석은 분명히 했지만 저희가 적용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응용통계학과를 평가할 때랑은 달랐다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학과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술대학에 대해서 저는 대표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그냥 궁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어 그룹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지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취업률이 결코 다가 아니라면 어떤 지표인지 뭐 수십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수백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실제로 평가를 했던 분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표 산정 과정에서 예술대학의 특징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적평가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예술대학의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이 됐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중앙대학교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이 그 평가 결과와 큰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죠. 아까 보셨지 않아요? 그 3, 4분면에 있는 뭐 그런 평가 결과에 의해서 경쟁력이 약한 과라면 그걸 예를 들어 통폐합을 한다면 그건 학생이 얘기한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건데 그걸 하나의 참고 자료로 그냥 쓰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피아노, 바이올린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전공 같이 했다가 3학년 때 선택 통으로 뽑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술의 영역 중에는 융복합이 가능한 영역이 상대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된, 소위 말해서 융복합적 문화 콘텐츠 형성이 가능하게끔 틀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평가를 시행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인 잣대에 의해서, 양적인 잣대에 의해서 결코 평가 지표를 만들지 않았고, 그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안성 설명회에서도 충분히 동의했었고요.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의 바탕에서, 그의 터 잡아서 이번 선진화 계획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정원을 148명을 예술계에서 줄이는 것은 예술 계열의 순 정원을 감축한 게 아니라 본무교 통합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생명공학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에 잠시 이렇게 해놓은 인원을 감축하는 이런 개념이라는 것도 우리 부총장님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걸로 판단합니다. 사실은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1학번 박성남이라고 합니다.